사실상 상대방이 져줬다. 손흥민 1도움 폭발. 10명의 토트넘. 카라바흐전 3대0 승리. 드라구신 멍청한 퇴장이 모든 걸 망칠 뻔했다. 여전히 답답한 경기력 토트넘 vs 카라바흐. 손흥민이 70분가량을 소화한 가운데 토트넘 풋스퍼가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도 승리를 따냈다. 토트넘은 27일 오전 4시 35분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즈 1차전에서 카라바흐의 3대0 완승을 거뒀다. 본래 킥오프 시간은 4시였다. 하지만 교통 문제로 인해 경기가 지연됐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경기는 본래 오후 8시 현지 시간에 킥오프를 할 예정이었지만 경기장 밖도로의 교통 혼란으로 인해 원정팀이 늦게 도착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경기가 지연됐다. TNT 스포츠 TV 제작진도 경기장에 도착하는 데 지연됐다. 악천후도 한몫했다. 토트넘 풋스퍼 스타디움에 비가 쏟아졌다라고 밝혔다. 맞대결을 앞두고 선발 명단이 발표됐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손흥민, 솔란케, 존슨, 베리발, 비수마, 사르, 데이비스, 반더벤, 드라구신, 그레이가 선발로 나왔고 비카리오가 골문을 지켰다. 이에 맞선 카라바흐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했다. 주니뇨, 주비르, 벤지아, 바이라모프, 안드라데, 로망, 자파굴리예프, 후세이노프, 무스타파자데, 시우바가 선발 명단을 채웠고 코할스키가 골키퍼 장갑을 꼈다. 경기 초반 토트넘의 악재가 닥쳤다. 전반 7분 드라구신이 안일한 플레이로 인해 상대에게 소유권을 내줬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반칙을 저질렀다. 주심은 완벽한 득점 찬스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인해 드라구신에게 곧바로 퇴장을 선언했고 토트넘은 전반 7분 만에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됐다. 토트넘이 어쩔 수 없이 변화를 줬다. 전반 11분 베리바를 빼고 우도기를 투입해 수비적으로 보강을 했다. 한 명이 적은 토트넘이 먼저 앞서 나갔다. 전반 11분 상대 진영에서 압박을 통해 공을 탈취했고 박스 안에서 솔란케의 패스를 받은 존슨이 오른발로 놨고 정교한 슈팅을 시도해 카라바흐의 골망을 갈랐다. 카라바흐가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전반 18분 바이라모프가 박스 안에서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했지만 빠른 스피드로 커버에 들어온 우도기가 그를 방해했고 임팩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슈팅은 힘을 얻지 못했다. 토트넘이 추가골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전반 26분 한 번의 패스로 카라바흐의 뒷공간을 공략했고 골키퍼가 나온 틈을 타서 존슨이 빈 골문을 향해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문 왼쪽으로 벗어났다. 카라바흐가 아쉬움에 땅을 쳤다. 전반 39분 박스 안에서 낮고 빠른 크로스를 받은 주니뉴가 프리한 상황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문 왼쪽으로 벗어났다. 카라바흐가 기세를 이었다. 전반 43분 하프 스페이스 왼쪽에서 공을 잡은 시우바가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문 옆으로 벗어났다. 토트넘이 위기를 넘겼다. 전반 추가 시간. 뒷공간을 내주며 상대에게 1대1 찬스를 내줄 뻔했지만 비카리오가 빠르게 나와 처리하며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전반은 토트넘이 1대0 리드를 잡은 채 마무리됐다. 후반전 첫 슈팅은 토트넘이 가져갔다.
후반 2분 우도기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박스 바깥에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상대 수비에게 막혔다. 토트넘이 추가골을 기록했다. 후반 7분 코너킥으로 공격을 전개했고 박스 안에서 세컨볼을 잡은 사르가 그대로 밀어넣으며 점수차를 벌렸다. 카라바흐가 추격의 기회를 잡았다. 후반 10분 박스 안에서 비수마가 태클을 시도했고 자파굴리에프가 걸려 넘어졌다. 이에 주심은 곧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키커로는 바이라모프가 나섰고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대 위로 크게 넘어갔다. 위기를 벗어난 토트넘이 아쉬움을 삼켰다. 후반 13분 역습을 통해 공격을 전개했고 박스 안에서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솔랑케가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에게 막혔다. 카라바흐도 공격을 이었다. 후반 14분 하프 스페이스 오른쪽에서 공을 잡은 바이라모프가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비카리오가 몸을 날려 막아냈다. 카라바흐가 계속해서 압박했다. 후반 16분 박스 안에서 크로스를 받은 주비르가 헤더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비카리오 정면으로 향했다. 카라바흐가 아쉬움의 땅을 쳤다. 후반 19분 박스 안에서 침투 패스를 받은 주니뉴가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대에 맞고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 토트넘이 쐐기를 박았다. 후반 22분 박스 바깥에서 시도한 손흥민의 슈팅은 골키퍼에게 막혔지만 쇄도하던 솔랑케가 공을 밀어넣으며 팀의 세 번째 득점을 기록했다. 이후 토트넘이 변화를 줬다. 후반 24분 몸에 다소 불편함을 느낀 손흥민을 빼고 베르너를 투입했다. 카라바흐가 아쉬움을 삼켰다. 후반 32분 박스 안에서 크로스를 받은 주니뉴가 헤더 슈팅으로 만회골을 시작했다. 하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득점은 취소됐다. 카라바흐가 좀처럼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후반 38분 먼 거리에서 공을 잡은 아다이가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공은 골대 위로 벗어났다. 이후에도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경기는 토트넘의 3대0 승리로 마무리됐다. 손흥민은 평점 7점을 받았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토트넘의 승리를 위해 왼쪽에서 고군분투했고 솔랑케의 득점 기점이 됐다라고 전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으로는 평점 6.9를 받았다. 공격진 내에서는 솔랑케가 7.3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토트넘 떠나도 안 풀린의 길련 날렸던 한때 손백업. 이적하자마자 또 부상. 토트넘 호스퍼를 떠나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마노르 솔로몬이 잔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스라엘 출신 윙어인 솔로몬은 지난 2022에서 23 시즌 토트넘에 합류했다. 초반에는 로테이션 자원으로 주로 손흥민과 교체로 나서곤 했다. 이후 2023에서 24 시즌이 시작되고 손흥민이 최전방 자리로 옮겨간 벌리전에서 솔로몬이 왼쪽 윙어로 출전했다. 두 사람은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 솔로몬은 이날 해트트릭을 달성한 손흥민에게 이도움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활약이 마지막이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무릎 반월판 부상으로 한동안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다. 그동안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 기간 동안 티모 베르너를 단기 임대로 영입하면서 자리를 채웠다. 솔로몬의 복권은 수술로 인해 예정보다 재활 기간이 길어졌다. 결국 시즌이 끝날 때까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그는 모든 공식전 6경기 출전과 손흥민에게 연결한 이도움으로 시즌을 마쳤다. 프리시즌 동안 그라운드에 돌아왔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솔로몬은 이미 팀에 잘 맞고 있다. 그는 정말 흥미로운 또 다른 선수다. 확실히 그의 능력과 훈련에서 보여주는 일로 팀 동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가 올 시즌 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지난 한국 투어에도 방문했던 솔로몬도 이번 시즌 반등을 다짐했다. 그러나 미래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원이 마땅치 않아 손흥민을 활용했지만 손흥민은 좌측 윙어로 뛸 때가 더 효과적이었다. 이에 거금을 들여 최전방에 도미닉 솔랑케를 데려왔고 유망주 양민혁도 내년 겨울 합류를 확정했다. 여기에 개막 직전 벌리에서 19세 윌슨 오도베르를 깜짝 영입하면서 솔로몬의 자리가 더욱 비좁아졌다. 결국 이적이 확정됐다. 리즈는 지난 8월 28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솔로몬의 입단을 발표했다. 곧바로 리즈에서 핵심이 되었다. 챔피언십 잉글랜드 2부 리그 4라운드에 선발로 출전한 그는 데뷔전에서 첫 어시스트를 올리며 팀의 2대0 승리를 도왔다. 준수한 활약을 펼친 그는 공식 최우수 선수로도 선정됐다. 이후 벌리전에서도 78분을 소화하며 2경기 연속 선발로 나섰다. 하지만 직후 부상 문제가 생겼다. 다음 경기인 카디프 시티전에서 허리 부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결장했다. 경미한 부상인 것으로 보였으나 코벤트리 시티전을 앞두고는 햄스트링까지 다쳤다고 전해진다. 리즈는 26일 공식 채널을 통해 솔로몬은 허리 문제로 햄스트링 문제가 발생했고 이번 경기 결장할 예정이다고 업데이트를 알렸다. 잔부상이 시즌 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생겼다. 3. 위넨보다 맨유가 더 빅클럽이라 이적했다. 주전 밀려 맨유로 이적한 수비수의 합리화. 독일 매체 빌트는 26일 한국 시간 마즈라위는 바이에른에서 우승할 확률이 더 높은데 왜 맨체스터로 갔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바쁜 프리미어리그 클럽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새로운 얼굴들을 대거 영입했다. 조슈아 지르크지는 이달 초 볼로냐에서 이적했고 레니 요로는 릴에서 맨유에 합류했다. 맨유는 그 후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수 듀오인 누사이르 마즈라위와 마테이스 더 리흐트가 에릭 텐 하흐의 맨유에 합류하는 데 동의했고 세 번째 영입을 완료했다. 마즈라위는 안드레 오나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안토니와 마찬가지로 아약스에서 텐 하흐 감독 밑에서 뛰었다. 마즈라위는 아약스에서 137경기에 출전했으며 2022년 여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그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2시즌을 보냈으며 맨유로의 이적이 확정됐다. 마즈라위의 맨유 이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완 비사카의 행보였다. 엄청난 줄다리기 끝에 결국 완 비사카가 웨스트햄으로 향했고 마즈라위가 맨유로 향했다. 마즈라위는 이적하자마자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다. 마즈라위는 계속해서 선발로 나서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벌써 1도움도 기록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뮌헨에 남았다면 맨유보다 우승 확률이 높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유로 이적한 이유에 대해 마즈라위는 두 클럽을 비교해보면 어느 클럽이 다른 클럽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말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아마도 바이에른 뮌헨보다 더 큰 클럽일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직한 이유 중 하나였다라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주전 경쟁에 대한 불안감이었을 것이다. 마즈라위는 또 다른 이유는 바이에른에서 2년을 보낸 후 다른 단계를 밟고 싶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마즈라위는 마지막으로 그곳에서는 괜찮다고 느꼈지만 다른 곳에서는 기분이 더 좋아지고 더 편안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적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나에게 왔다라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는 양팀 모두에게 이득인 이적이었다. 뮌헨은 오른쪽 풀백 뎁스가 출중한 상황에서 공짜로 영입했던 마즈라위를 이적료를 받고 보냈으며 오른쪽 풀백이 시급했던 맨유는 싼 가격에 좋은 퀄리티의 선수를 영입했다.